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투자자들 어떤 점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뭐 듀폰하고 IBM, 구글, 그리고 AMD, 코치, 맥도날드 등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P&G 등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지난주에 그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요, 그 PC 수요 감소로 인해서 1분기 전망치가 많이 조금 좀 축소, 그러니까 쪼그라들었을 때는 좀 우려도 많았지만 이번 주에 보면은 그 듀폰하고 IBM, 구글, AMD 등은 실적이 그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애플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량을 기록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폰 이번에 나온 실적 보시면은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판매량은 그 기대치에는 그래도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 기대치의 하단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이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그 해석해 보면은 일단 생산 원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영업 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타겟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분기쯤에는 아마도 그 애플이 저가폰을 중국 쪽으로 내놓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1분기하고 2분기가 이제 그 공백기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겠네요. 예. 그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시장의 어떤 그런 우려감들은 지금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점과 더불어서 애플이 또 부진하니까 우리의 삼성전자 물론 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점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채무 한도 연장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원에서 채무 한도를 5월 19일까지 효력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되는 것인지 혹은 불확실성이 그냥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우선 5월 19일까지 연장하는 그 방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월 중순부터 미국이 채무 한도에 도달해서 그 쓸 돈이 이제 바닥나게 될 것을 예상됨에 따라서 이제 일단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채무 한도를 늘리지 않은 채 3개월 동안은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우리 국가가 직면한 재정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채무 한도 증액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서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채무 한도 증액의 지지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어떤 그런 고육책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좀 해석을 해보면은요,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강경책으로 그 공화당의 입지가 상당히 좀 축소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며칠 내에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1조 2천억 달러의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물론 연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키워드도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쉬어가잖아요.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는 격언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다면 쉬어야 될지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 시그널이 관찰되기까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먼저 이제
제가 4주째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국내 증시가 요새 변변치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뭐 1970선 혹은 1980선에서는 그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관찰이 됐었는데요. 뭐 최근 상황을 보시면 환율도 조금 진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물출회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살펴보시면 뭐 시장에서는 뱅가드 이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외에도 좀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당히 원화가 고평가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은 여전히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통 상승하다가 어느덧 상승 추세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고 매물 출회가 좀 지속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조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익률 제고에 좀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외 쪽에 어떤 그런 돌발악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뭐 일단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돌발악재는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지금 시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이 조금씩 누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 주식을 항상 들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천천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주변 변수도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